네, 런던 패션 위크. 중요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런던 패션 위크. 솔직히 이전 것들 보느라 좀 힘들었다. 그쵸. 뭔가 이제 새로 온 도파민을 충전해 줄 만한 런던 패션 위크가 이제 끝이 났죠. 사실 영상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도 조금 끝난 지 좀 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얼른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밀란 패션 위크도 이제 얼른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쵸. 파리 밀라노도 재밌는 이슈가 많이 나와서 이 떡밥이 식기 전에 빠르게 그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런던을 네. 다뤄볼 예정이고 런던의 어쨌든 전체적인 인상 저는 신예 디자이너들이 잘해주지 않았나. 매우 잘해줬죠. 빅님들보다 어쨌든 신예들에서 가능성을 많이 느꼈고 이번에는 또 간만에 남성복 위주의 얘기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리가. 그쵸. 뭔가 특히 이번에 런던에서도 느꼈던 게 그 예전 패션 위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뭔가 어떤 빅네임드 하우스들이 생각보다 힘을 못 써준 경우가 그쵸. 많았다 했는데 뭐 그 이번에도 이제 어떤 뭐 버버리 같은 좀 더 네임드 있는 브랜드들에 비해서 신예들의 이제 힘이 돋보였다. 뭐 더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거진에서도 네. 많이 다뤘고 그래서 베스트에 둘 다 더벨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쭉 더벨리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그쵸. 더벨리는 사실 저는 되게 그 도파민을 충전해주는 네. 컬렉션이 아니었나. 왜냐면은 컬렉션 쭉 보면은 바지는 다 검정색 그냥 네. 일자 바지예요. 네. 근데 탑에서 뭔가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막 다 그냥 갖다 쏟은 느낌이고. 어쨌든 이 미적 기존에 패션적으로 풀어지지 않던 것의 미학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어쨌든 엄청 조형적으로 풀어냈죠. 이게 미술에 가까운 걸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쵸. 저는 이번에 더벨리 보면서 아 이게 어쨌든 패션 산업 안에서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으면은 이제 무엇을 뜯어먹을 수 있는가. 네. 미술을 그냥 옷 위에 몸 위에 옮겨버리면 된다. 그렇죠. 되게 옛날에 전위적이었었던 그런 디자이너들도 생각이 좀 많이 났고 막 후세인 샬라멘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쵸. 아니면은 폼 절정일 적에 이제 앤더슨도 앤더슨, 좀 그쵸. 생각이 나고 했는데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사람은 패션 비전공자이고 요번이 첫 첫 컬렉션. 컬렉션이다. 약간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다 그렇게 썼었는데 홀란드라는 축구 선수 알죠? 아 그죠. 저도 축구를 보진 않지만은 홀란드 정도는 그쵸. 알고 있습니다. 홀란드가 도르트문트라는 팀에 이제 딱 입단을 하고 네. 데뷔 전에 이제 해트트릭을 한 그 정도의 아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아, 확실히 무빙이 말이 안 되긴 했습니다 이번에. 그쵸. 이번에 또 LVMH 프라이즈의 세미파이널리스트에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 다니엘 델발. 스페인에서 이제 나고 자라서 런던 땅 밟자마자 바로 이런 퍼포먼스 보여줬는데 이번에 어떤 핵심 모티프는 꽃이랑 꽃병이었어요. 저도 약간 이런 것들에서 앤더슨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그렇죠. 꽃을 어쨌든 이 포털이라는 주제 안에서 담는 게 이제 몸의 어떤 실루엣을 포털이처럼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오브제 포털이 안에 느낌. 몸을 넣거나 작은 포털이들로 이제 탑을 구성을 한다던가 핵심이 되는 어떤 재질을 이제 패션적으로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롭게 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거기 안에서 어떤 장식적이고 공예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럭셔리 고급 패션이 지향할 수 있는 거에 거의 끝을 보여준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꾸띠르 쇼에 들어갔어도 그쵸, 어색하지 뭔가 않은 쇼였다. 사실 이번 더벨리 컬렉션에서 RTW라는 어떤 말에 부합하는 건 검정색 바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레디가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입기가 쉽지 않아요. 레디 투 웨어의 범주에서는 확실히 벗어나 있다. 어쨌든 근데 이게 보여주고 있는 미학적인 소구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패션적인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준 거에 대해서 그쵸. 어떤 뭐- 옷을 입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어쨌든 패션 바깥의 어떤 미학적 요소들을 패션으로 끌고 왔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이 신예인 게 저는 너무 놀랍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신예여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대담한 패션이기도 하지만은 패션도 안 배운 사람이 이 정도의 무빙을 어떻게 치지? 한 시즌 만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쵸. 이번 런던 패션 위크에서 전 느꼈던 게 꽃 모티프가 좀 많이 쓰였어요. 네. 페트라 페거스트램도 그렇고 뭐 에르뎀도 그렇고 네. 꽃을 엄청 뭐 프린팅을 하거나 아니면 자수를 놓거나 다양하게 썼는데 여기가 꽃 모티프를 제일 잘 살렸어요. 그리고 되게 좀 전위적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했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탑을 만들다거나. 그쵸. 이것도 어쨌든 실에 하나하나 다 그 그쵸. 세라믹들을 꿰가지고 이렇게 탑으로 만든 거고 품이 많이 들어간 옷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지금
약간 도파민에 잔뜩 절여져 있는 의류 산업을 또 방증하는 것 같기도 한 게, 왜냐하면은 패션이 윗도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죠? 옷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뭐 상하이와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조화가 있는 게 이제 또 패션인데, 이제 요번 더벨리 컬렉션 보면은 지극히 모든 디테일이 다 탑에가 있는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쇼가 근데 이런 이유에서도 조금 좋았었던 게 어쨌든 작금의 럭셔리 패션이라는 게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했을 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럭셔리한 옷으로 나아가느냐 네. 아니면은 완전히 어떤 훨씬 더 귀족적인 옷으로 그러니까 음, 애초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입을 필요가 없는 옷 네. 일을 애초에 안 해도 되는 계급이 입는 그런 옷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쵸. 어떤 고급 의류의 완전한 코스튬화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거를 이제 파티나 연회장 같은 데서 입으면 얼마나 또 멋있습니까? 그렇죠. 시선이 잘 네. 가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를 이제 이렇게 플레인한 블랙으로 맞아요. 빼고 다른 브랜드를 입더라도 플레인한 블랙 드레스 같은 거 기장 음. 완전 긴 걸로 쫙 뒤에 지질 끌고 다니면서 하면은 확실히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남녀 모델에 각각 입힌 옷들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뭐 이런 거 같은 드레스는 되게 조화롭고 그런데, 탑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 공예성이 이제 상하의 어떤 그 조화가 이루어진 어떤 룩에선 또 어떻게 나타날지도 저는 궁금해졌어요. 뭔가 이런 컬렉션 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영리한 무빙을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시니어가 주목받기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정보화 시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리치할 수 있는 곳들은 늘어났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자들도 너무너무 같은 채널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엔간한 폼으로는 눈에 띄기가 힘들어요. 근데 더벨린 어쨌든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네. 그런 이런 식으로 도자기를 아주 공예적으로 쓰는 방법 어쨌든 이걸로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고 LVMH 프라이즈에도 이름을 올렸겠다. 다음 컬렉션부터 조금씩 덜어내고 입을 수 있는 그쵸, 형태로 덜어내겠죠. 그렇게 움직임을 이동을 한다면은 충분히 팔릴 만한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왜냐면 이 사람이 어쨌든 첫 컬렉션이어서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판단도 안 되지만 맞아요. 네. 이 사람이 미학적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 커머셜한 선에서 그거를 딱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더벨리가 저는 이번 런던 패션위크에서 시사하는 바도 가장 크고 눈도 가장 즐거웠던 쇼였습니다. 그쵸. 약간 저는 딱 그 시몰로샤 초창기 생각나는데 네. 또 다른 느낌의 공예 정신이잖아요, 네. 거기는. 근데 거기도 이제 시몰로샤도 처음에 엄청 파워풀하게 로맨틱 무드를 네. 약간 귀여움과 같이 섞어서 맞아요. 갖다 썼는데 지금은 또 많이 깎여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따가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또 깎여 나갔을 때의 더벨리의 옷들이 또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합니다. 그쵸. 어쨌든 그래가지고 시장의 경쟁자들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가. 뭐 그쵸.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무드가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드적인 차별성을 또 세게 가져가는 브랜드가 저는 되게 좋은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페트라 이름을 읽는 거에 약간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페트라 뭐 페이저스트램, 뭐 파이에스트램, 파게스트램, 파게르스트램 뭐 되게 많아요. 저는 근데 제 입에 제일 익숙한 페이저스트램으로 읽을게요. 그냥 페트라라고 부르고. 네. 어쨌든 이번 페트라 컬렉션은 이 사람이 25년에 샌마틴 MA를 졸업을 했는데 네네. 거기에서 보여줬던 작업들이 어떤 연장선상이지만은 연장선 안에서 어쨌든 다른 복종으로 어떻게 무드를 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코어적인 미학이 잘 남아 있었어요 이번 쇼. 그래가지고 저는 매우 재밌고 좋게 보았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저는, 그리고 뭐 저는 이전 뭐 쇼들이나 패션위크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옷도 일단 뭐 모두 어떤 모든 언론에서 찬사를 하고 있고 룩북을 어떻게 연출하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조명을 쏘는 방식이나. 사실 그 룩북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사진들은 네. 이제 룩북이니까 어쨌든 이제 바깥에 있는 소비자들은 이걸로 접할 네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명이 쏘이는 방식, 그리고 그게 페트라가 또 이전부터 계속 밀었던 어떤 캡에 달려있는 어떤 네. 검정색 코르사주나 네. 이런 액세서리들이랑 조응하는 방식이 되게 예뻤어요. 뭐 그쵸. 그리고 저는 페트라의 무드 중에서 약간 독보적이라고 느껴졌던 게 어쨌든 이 사람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안감에도 지퍼가 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쵸. 오픈해서 입을 수 이거. 있는 그런 어떤 의류를 디자인하는 방법론의 그것도 있는데 그 안감에다가 이제 되게 고전적인 플로럴 패턴을 그쵸. 넣고 네.
다른 옷에도 그런 플로럴한 거를 넣었는데 거기 위에 캡이랑 퍼 같은 걸로 어쨌든 고전적 이미지랑 좀 현대적인 여성상을 잘 섞어가지고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페트라 같은 경우에도. 그쵸.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방법론들이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장식적 요소들, 펄을 쓰는 거, 꽃을 쓰는 거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무드가 현재 비슷한 포지션의 무드를 가진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굳이 다른 레퍼런스를 들어서 비교를 한다면은 조금 더 어쨌든 스트리트 무드, 그리고 저는 이거 약간 그 C로 시작하고 T로 끝나는 이제 욕설이 있죠. 예.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욕했었죠 뭐 유튜브인데 상관없지 않을까요? 사실 그 컨트스러운 네. 어떤 느낌이 미묘하게 묻어있다고 저는 느껴요. 이 사람의 옷에서 마냥 로맨틱하지만은 않아요. 그쵸. 뭔가 파이널 룩에서도 저는 그뭐 컨트스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아까 그 어떤 상징적인 그 자켓 있잖아요. 네. 뭔가 트롱 프레이어의 한 단계 위에 있는 것 같은 네. 어떤 착시를 일으키는 그런 자켓이나 코트 이런 것들이 참 약간 이런 게 약간 재밌는 위트 요소죠. 이게 뭔가 미적으로 뭔가 얘기할 게 되게 많은 거고, 저희 촬영하고 있는 티피컬 라이프에도 네. 다른 버전의 같은 자켓이 있잖아요. 아 그쵸. 저도 실물로 한번 봤는데 되게 처음에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체결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느꼈었던 페트라에 대해서 느꼈었던 거는 어쨌든 지금 런던이 표방하고 있는 모종의 키치함이라는 게 네. 어쨌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트렌드라는 거는. 네네. 거기에서 보여주는 어떤 키치 미학을 조금 더 귀엽기만 한 여성성이 아니라 다른 어쨌든 조금 더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옛날에 유행했었던 그런 좀 도발적이고 저는 뭐 컨트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컨트스러운 미학으로 적절히 잘 풀었습니다. 그거를 악세랑 디테일에서 되게 잘 뺐고요. 악세를 이런 데서 캡을 쓰고 그쵸, 네. 바지에 카모플라주를 넣고 그런 식의 어쨌든 조금 더 길바닥스러운 복종에다가 로맨틱함 그리고 자기가 쓰는 방법론들 갖고 무드를 뽑아낸 거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자였으면 페트라 옷은 좀 몇 개 사보고 싶다. 페트라들이 잘합니다. 페트라 콜린스도 그렇죠. 저는 처음에 그 같은 페트라 씨로 인줄 알았어요? 예, 그럼 페트라 콜린스인 줄 알았어요. 아 페트라 콜린스가 네. 옷을 냈구나. 그쵸, 페트라 콜린스가 다른 어떤 라인을 정비를 했구나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었고, 그리고 페거스트럼도 이번에 LVMH 프라이즈에 세미 세미파이널리스트로 올라갔죠. 이 사람도 되게 경력이 짧죠. 어쨌든 25년 그쵸, 네. 딱 작년에 졸업한 거, 작년 맞아요. 이맘때 졸업을 했는데 바로 LVMH 세미에 이름을 올리는 이런 무빙을 쳤던 게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에로네시. 그렇죠. 에로네시도 그때 센스에 바로 다 팔아버리고 LVMH 파이널리스트까지 가가지고 그쵸. 말도 안 되는 무빙을 쳤는데 저는 넥스트가 이제 페트라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사람도 지금 어쨌든 보여주고 싶은 게 되게 많고 보여줘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기도 세고 여기도 세고 여기도 세고. 근데 이걸 어쨌든 조금 더 깎아가면서 가면은 지금의 시장 안에서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여성복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미국의 어떤 힙합스러운 미학을 추구하는 그런 여성복들과는 네. 또 느낌이 달라요. 훨씬 세련됐어요. 네. 거긴 어쨌든 과하고 어떤 프로포션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런 식의 극단적인 스키니함이나 극단적인 글래머러스함 그런 것들을 많이 표방을 한다고 느끼는데 미국식의 어떤 그런 힙한 옷들을 풀어가는 브랜드들이 여기는 근데 어쨌든 도시적 감수성을 훨씬 더 많이 가져주고 있어요. 그렇죠. 에로네시가 이제 남성복에서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페거스트럼도 이제 되게 비슷한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네. 있잖아요. 무빙을 치고 있잖아요. 심상치 않습니다. 에로네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는 룩북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저희의 베스트는 아니지만 베스트가 명시적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잠깐 갈까요? 그럴까요? 네. 저의 베스트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더벨리 그리고 페트라 페이저스트램 그리고 또 다른 남성복 신의 디자이너 중에 하나인데 오스카 오우양. 그렇죠. 오스카 오야. 오우야 아니고 오양 아니고 오우양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셋이 저는 제 페이보릿이었고 형태꾼의 저는 탑 3. 더벨리 아까 얘기했었고, 네. 이제 데릭이라는 루이스 데릭이라는 루크 데릭 아니에요? 루크 데릭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루이스 메이휴라는 그쵸. 이제 그 패셔니스트 3인방 중에 네. 한 명이었죠. 그래가지고 뭐 에로네시 얘기 잠깐 할래요? 아니면은 에로네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만 한번 짚죠. 왜냐면 에로네시도 베스트 꼽진 않았지만 저희 둘 다 좋게 봤으니까. 매우 좋아하는 디자이너고 저는 지금 사실 어떤 커머셜한 지점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세대 안에서 제일 뛰어난 어떤 폼을 보여주는 디자이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에로네시. 한국에서 그 유행했었던 후드, 그 매듭 후드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쵸, 진짜. 그쵸. 지금 내는 옷들을 봐야 돼요. 훨씬 더 많이 깎아내고
이 핏 빼는 거나 아니면은 이 예를 들어 M65 같은 자켓이나 BDU 자켓 같은 그런 밀리터리 베이스를 가져가되 그거를 뭐 얼마나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프로포션 얼마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룩북에서 사진 질감 같은 걸 어떻게 뽑는지 그리고 소재를 쓰는 방식 같은 것도 소재가 그거하고. 특히 재밌었죠. 어떤 그 버튼 그 싸게 단추 네. 써서 만든 그 자켓 있잖아요. 네. 밀리터리 자켓. 그거 남색으로 나왔던 게 이제 패브릭이 되게 잘 쓰였던 것 같아요. 되게 메탈릭하진 않은데 네. 그런 어떤 윤기가 나는 그런 패브릭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사용했던 게 이질적이었는데 되게 재밌었고, 그쵸. 그리고 뭔가 약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쑥맥코어가 드러났어요. 어떤 그 룩북의 느낌이. 쑥맥코어는 그 애견남 같은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쵸. 약간 위축되어 있고 어떤 그 룩북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남성 모델 한 명이랑 여성 모델 한 명이 이렇게 병치돼서 나오는데 둘 다 되게 약간 쭈구리하고 이제 지하철역 계단에 막 기대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멜랑콜리한 느낌을 주죠. 그런 거 보면 또 런던 언더그라운드랑 느낌이 사뭇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제 네네. 뭐 이후의 영상에서 다루겠지만은 런던 언더그라운드가 뭐 반응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dem나도 이제 구찌쇼에 뭐 베이크밍크, SD 키드, 네스팬드 미국이지만 어쨌든 뭐 그런 애들 불러가지고 하는데 걔네들도 노래하는 정서 결국엔 어떤 음울함에 그쵸, 관한 예. 것들이고 괜히 드레인갱이 아직까지 장수하면서 계속 해먹고 있는 것도 어떤 걔들이 제시하는 무드가 있잖아요. 음울한 음악들, 그쵸. 어떤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비전 없음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혼란 뭐 등등등 이런 감정들이 에로네시 컬렉션에서도 은근히 좀 느껴졌어요. 그것보다는 맞아요. 아름답게 다뤘지만. 그쵸. 에로네시 지금 이제 어디야? 올세인츠 네, 디렉으로 디렉터도 들어갔죠. 들어갔고 뭔가 사실 올세인츠도 굉장히 큰 어떤 브랜드란 그죠,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되게 이른 어떤 시기에 커리어가 막 약간 창대하게 막 빛을 발하고 그 이전에 뭔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게 에로네시가 가지고 있는 아성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고 어쨌든 남자 옷을 원래 주력으로 했던 사람이기 그쵸. 때문에 네. 남자 옷의 그 바지 핏이나 상의 핏을 빼는 방식이 요즘 입기 되게 좋고 요즘 유행할 약간은 또 유리가 되어 있어요. 요즘은 조금 더 타이트하거든요. 지금 네네. 소비되는 네. 상황 안에서 유행하는 핏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레귤러한 느낌으로 아.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런던 남성복에서 전반적으로 보였던 기조도 네. 막 슬림하게 빼는 그거보다는 그치 살짝 저스트했어요. 루즈한, 다 조금씩 루즈함을 다 그쵸.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녹여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베스트로 꼽았던 데릭도 뭔가 어떤 네. 그 느낌에서 핏한 것보다 살짝 루즈해진 핏에서 움직이는 어떤 캐주얼이랑 포멀이랑 스포츠웨어 사이에서의 어떤 그 운동들이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남성복은 건들 수 있는 요소가 제한되는 그 안에서의 싸움을 보여줘야 되기 그쵸. 때문에 결국에는 복종 어떻게 빼고 그 기장 한 끗 차이, 네. 프로포션 한 끗 차이, 스타일링 어떻게 한 끗 다르게 그쵸. 했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릭 얘기를 했으니까 루크 데릭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이제 형태권의 베스트. 그쵸. 저는 보고 저는 벽이 살짝 느껴지긴 했어요. 요 이제 네이비에 이렇게 그쵸. 들어가 있는 룩 다른 컬러로도 뽑았는데 이 기장 조절을 정말 말도 안 되겠습니다. 또 이 그렇고 컬러 블락 조절. 컬러 블락이 사실 이게 뭐 룩북으로 느껴질 때는 더 제대로 느껴지지만 이 수평선을 어디에 놓냐 그 한 끗 차이가 되게 크다고 그죠. 생각해요. 근데 그 어떤 적절한 지점을 되게 잘 맞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스웨시나 네. 스웨셔츠에서 보이는 디테일이나 아니면 그 저희 군복 중에 컴뱃 셔츠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패턴을 따와서 어떤 그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재밌었던 거는 근래 어떤 코듀로이의 질감이 돋보이게 뭐 디자인을 했던 브랜드가 막 네네.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전 루크 데릭 쇼를 보면서 코듀로이라는 소재가 늘 고루하게만 얘기가 되고 그냥 뭐 고루했던 코듀로이가 이번에 그렇죠. 트렌드로 떠오른다 네. 막 이런 느낌에서가 아니라 코듀로이 자체만으로 기본빵으로 좀 세게 뺄 수 있다 이거를 또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루크 데릭 쇼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었고 아까 스포츠웨어의 어떤 결합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막 셔츠나 자켓 같은 데서 이제 후드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그쵸, 그거를 네. 쓰고 가는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어떤 그 후드도 사실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서 스포츠의 느낌이 물씬 풍겨지는 것도 있고 스트릿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밀리터리나 스트리트에서 주로 빼는 어떤 후드의 무드는 사실 배트먼 같은 데서 많이 보이던 이런 왕 큰 후드 그쵸. 네. 느낌이고 스포티한 건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그쵸, 어떤 이런 러너 자켓에서 그쵸. 볼 법한 그런 어떤 되게 머리에 핏하게 들어가고 좁은 어떤 후디들이 포멀한 형태의 자켓에 약간 부착되어 있는 게 네. 재밌는 지점이었다. 컬러도 되게 조합을 잘 뽑았고요. 그렇죠. 클래식한 컬러웨이를 음. 썼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기장 같은 거 왜냐면 소위 저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상적인 남성복 기장이 아닌 비율이 아닌 이런 룩들이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이런 것도 사실 그러하고. 네. 근데 거기 안에서 어쨌든 비율 조절을 여기에서도 하지만 잘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룩을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절제된 다른 이런 룩들 같은 경우에도 좋죠. 그러하고요. 스카프나 아니면은 테일러링에 입각해서 그거를 변형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룩을 뽑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보였어서 네 한국에도 어쨌든 이런 식의 플레인한 옷들이 조금 더 반영이 잘 되는 추세다 보니까 루크데릭은 어디가 하나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쵸. 한번 이게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재밌는 지점이 또 쓰인 색들을 보면은 뭔가 어떤 저희가 얘기하는 되게 어떤 최전선에 있는 런던에서 사용하는 색깔, 뭐 예를 들면 터콰즈나 네, 아니면 톤 다운된 핑크나 네, 뭐 그런 것들과는 사뭇 다르잖아요. 네. 전형적인 남성복에서 쓰인 그죠. 어떤 컬러들인데 되게 모던하게 느껴지는 게 또 재밌는 요소였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프레시하게 빼기 힘든데 그쵸. 그래서 저는 에로네시도 그렇고 루크데릭도 그렇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점은 저는 뭐 시그니처의 사용을 어쨌든 중시하는 편이지만은 소위 말하는 눈에 되게 시인성이 좋고 아 이거 어디 거 하는 그런 시그니처 없이 이거 어디 옷 같은데? 라는 그 느낌을 뽑아내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쵸. 요즘 같은 시대에. 네. 근데 그거를 이번 시즌에 또 잘 보여줘가지고 루크데릭도 앞으로 얼마나 크게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잠깐 새길로 빠지자면은 제가 이번에 런던 패션위크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게 요한나 파브나 네. 아니면 루크데릭 같은 경우도 되게 미니멀하고 캄하잖아요. 전체적인 네. 디자인이 시각 밀도가 뭔가 막 몰려있지 않은 그런 네. 옷들에 유독 더 눈이 가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갑자기 어떤 이쪽의 매력이 더 크게 느껴졌을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요 전에 좋아했던 옷들이 아티잔이나 네. 아니면은 막 여러 어떤 기능 디테일 달려있는 테크노 펑셔널리즘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눈을 돌렸을 때 그 대극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약간 이런 요소라 느꼈어요. 시각 밀도가 엄청 높고 막 링클 잡혀 있고 그런 것들에 뭔가 상반된 위치에 있는 이런 옷들이 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인지. 그렇죠. 데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탈리아 느낌이 나는 쇼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요한나 파브에 대한 일장 연설은 제가 뭐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요한나 파브 이번에도 저도 좋게 보긴 했지만은 요한나 파브 어쨌든 이 양장과 바이시클 웨어를 결합을 해가지고 네네. 빼고 있고 이런 식의 어떤 핏과 무드 그리고 복종에서 어떤 식으로 꺾는지 그리고 이 스포츠웨어들의 일부분을 어떻게 남겨가지고 이걸로 레이어를 쌓고 룩을 구성하고 이런 빨간 자켓 들어간 룩 같은 경우에도 그러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정말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나 파브의 물론 지금 3년밖에 안 했지만 그 정해진 문법이 있어요. 제가 이전 컬렉션들을 쭉 네. 보면은 SS에는 이제 뭐 파스텔 톤이나 네네. 채도가 되게 좀 낮은 편에 이제 좀 그 색이 많이 들어가요. 뭐 예를 네. 들면은 뭐 민트나 네. 아니면은 뭐 핑크나 토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FW는 엄청 다크하게 풀더라고요. 네, 3년째. 맞아요. 브라운이나 블랙 맞아요. 계열로 대부분 풀고 이번에는 이제 그 브라운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어쨌든 레드 톤이랑 버건디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핑크 같은 것들을 그쵸. 추가로 좀 다뤄줬고 소재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원래 거의 나일론 기반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뭐 약간 다른 니트 같은 그쵸. 것들도 사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워낙 요한나 파브를 좋아하고 이 요한나 파브가 매력적인 이유는 은근 남성복적인 느낌이 많아요. 이런 식의 사소하게 기장 빼고 그런 식으로 핏 빼고 하는 것들이 이 중성적인 거에 좀 매력을 느끼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중성적이지만 여체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쵸, 어쨌든 네. 이 실루엣들 그리고 일상적으로 입기 너무 좋습니다. 맞죠. 아닌가? 안 좋은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체형이 맞으면 굉장히 스포티하게 편한 꾸미는 옷이죠. 느낌으로 입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연합하면 이전 시즌에 아마 체격이 있는 모델을 썼었나 아무튼 그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네. 네 저는 그래서 요한나파브 좋지만은 한편으로 약간 아쉬운 거 워낙 팬이니까 네. 뭔가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생각이 은근 들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나파브 예전에 막 에코레더랑도 같이 막 작업하고 물론, 그랬던 네, 경력도 그쵸. 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소재를 조금 다르게 또 빼보면 어떨까? 음, 복종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떨까? 왜냐면 이번에는
스포티한 거는 계속 무드로서 유지를 하지만은 이번에 양장 베이스로 뽑는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확 양장스럽게 가보면 아니면은 이런 바이시클 웨어가 아니라 다른 스포츠웨어 요소를 더하면 또 어떤 옷이 나올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원래 하던 걸 계속 깎아내고 거기에 약간씩 추가하는 느낌이었어서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 한 향후 2년까지는 이거 계속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요 정도의 깎아내는 문법이 잘 먹히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네. 같고 그래서 약간 더 큰 변주를 안 준 것 같고 그래서 카드를 뭐 아껴놨다고 생각을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급할 건 없지만은 그렇죠. 네. 미래 먹거리를 여기도 어쨌든 모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방에 박혀가지고 뭔가 그쵸. 하고 있겠죠. 그럼 일단 형태군의 베스트를 쭉쭉쭉 먼저 꼽고 그 다음에 제 걸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 베스트는 그렇죠. 그래서 루이스 메이휴가 이제 다음 저의 마지막 베스트인데 패셔니스트에 대한 설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패셔니스트는 사실 영국 안에서 되게 약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어떤 그쵸.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렇죠. 패션을 후원하는 재단이고 그런 브랜드랑 디자이너들을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어떤 디자이너들이 이제 그 패셔니스트 파운데이션에 약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엄청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뭐 야세 클레바 그리고 루이스 메이휴 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성만 기억이 나요. 무슨 프렛이었는데 저는 이거를 브랜드명으로 봐가지고 아, 디자이너 이름이 고야고마? 적혀있긴 예, 했는데 그쵸. 저는 고야고마라는 그 브랜드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 새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요번에 그 런던 패션 위크에 섰었는데 뭐 야세 클레바도 매우 좋았고 뭐 고야고마도 나름의 어떤 미니멀한 방식을 잘 어떤 제시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루이스 메이휴가 그냥 제일 베스트로 꼽았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브리콜라주라는 어떤 문법을 그러니까 문법으로 패션 디자인을 했을 때 되게 약간 고루하잖아요. 요즘은 약간 그게 잘못 쓰면 난해해지고 네. 시각 밀도가 그냥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응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불편한 어떤 네. 그런 어떤 브랜드들이 많은데 루이스 메이휴가 그 부분을 되게 잘 어떤 완급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적절한 위치에 어떤 액세서리나 오브제 같은 것들을 이제 부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캡 같은 경우에도 뭔가 한 끗 차이로 뭔가 어떤 더러워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캡을 조금 덜어내서 제시를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덧붙이고 과장하는 류의 어떤 작업이고 저희가 영상에서 늘 얘기했었던 어떤 키치 문법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이거 니들 뭔 얘기하는 거냐, 키치 뭐냐라고 질문하신 분도 있었는데 뭐 키치 붐업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런던의 되게 젊은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키치한 류의 패션 그리고 일상 속의 요소들 같은 거를 다시 옷 위에 막 재접합시키고 네. 기존의 옷의 요소를 되게 과장시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거를 커머셜한 지점에서 딱 프레젠테이션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정확히 해준 게 메이유 같은 경우였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소재를 덧붙이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크기에 어느 정도 위치에 덧붙일 것인지 그리고 그런 악세 같은 것들로 시선을 어떤 방향으로 분산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이 되게 계산이 잘 돼 있던 쇼라고 느꼈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죠 그 더플코트 떡볶이 코트에 그쵸, 들어가는 떡볶이 이런 코트. 것들 약간 과장되게 들어가는 거 네. 그리고 되게 우연적으로 보이는 그런 드레이프들 이런 식으로 많이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네. 이거 그냥 천 갖다 붙인 거 아님? 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류의 어떤 콜라주들도 많았었는데 그게 어쨌든 키치한 그런 성격과 더티룩의 어떤 느낌이 섞여 들어가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컬렉션이었습니다. 저도 메이휴 옷도 한번 직접 보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인상을 받았던 건 좀 결이 다른 브랜드긴 한데 이번 주에 제가 유한왕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왔어요. 유한왕이요. 네. 네. 중국 브랜드고 이제 거기도 여성복을 하는 브랜드인데 거기도 약간 이런 아기자기한 거 붙이고 막 키치하고 귀엽게 네네. 하는 곳이에요. 이제 압구정의 압로에 있는 로우지라는 가게 네. 거기를 바잉을 하고 있는데 유한왕에서 느꼈었던 어떤 인상보다 조금 더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한왕은 너무 조그맣고 귀여운 걸 그냥 따다닥 네네네. 붙였다 느낌인데 이건 어쨌든 조금 더 패션적으로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단순히 스커트 위에 나는 이런 거 붙였어. 귀엽지? 물론 그것도 충분히 귀엽고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옷의 레이어 개념이라든가 그쵸. 그걸 아니면 더 볼륨 드러냈어요. 내지 실루엣 그리고 소재의 대비감 같은 개념들을 훨씬 더 집약적으로 넣은 컬렉션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저도 메이유 이번 컬렉션 아주 즐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브랜드들의 네. 뭐 룩북이나 쇼 사진들을 보면은 지금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캡, 장갑,
뭐 벨트, 백 이런 게 모든 액세서리들이 한 룩 안에 들어가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은 다 풀슬럿을 친 그쵸, 거잖아요. 약간 악세 풀슬럿 차가지고 무슨 이제 리니지 풀착장한 것처럼 그런 게 사실 되게 과감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예를 네. 들어서 뭐 프로포션이나 실루엣 짤 때도 아래를 엄청 짤뚱하게 가져왔으면 뭐 위에만 풍성하게 하고 아니면 머리에 힘을 줬으면 아래는 좀 힘을 빼고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전체적으로 액세서리를 좀 많이 집어넣는데도 조화롭게 보였다는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이런 키치한 류의 패션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전에 이제 프라다를 얘기하면서 토탈룩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 네.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토탈룩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죠? 좋아요. 볼 게 토탈룩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 브랜드가 생각하는 제 이상적인 어떤 스타일링의 방식이니까 그게 토탈룩 아니면 아예 못 입겠다 이거면 약간 좀 곤란하긴 하지만은 이건 토탈룩으로서도 완성도가 높고 개별 피스로 따로 빼입어도 괜찮다. 그쵸, 왜냐면 이거는 호환성도 다 나쁘지 않고. 강이다 보니까 네. 난 이거 너무 센데? 하면은 이거를 그냥 강약약으로 해가지고 따로 뺄래도 뺄 수 그쵸. 있는 옷들이에요. 다 충분히. 그리고 생각보다 보기에 과해 보이지만 꽤나 다 웨어러블 합니다. 이 옷들은.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지점이 저도 메이슈의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런던에 가 계신 아, 이제 네. 티피컬 라이프 운영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그쵸, 네. 이제 현지 특파원으로서 정보를 전해줬는데 메이유 쇼가 사진이 실물로 못 담았다. 그쵸. 정말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또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더 궁금해지죠. 왜냐면은 뭐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납작한 이렇게 사진만 보고 그쵸.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쇼를 막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그쵸. 백룩을 보통 못 보잖아요. 네,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어떤 접사 같은 것도 보기 힘들고 네. 근데 어떤 뭐 쇼장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쇼케이스 같은 데서 만져보고 하다 보면은 사진으로 못 보는 것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이번에 또 이제 남자 옷 얘기. 아, 네. 오스카 오우야. 오스카 어우야. 아, 저는 약간 뭐 이후의 룩도 좋았어요. 근데 네. 저는 첫 한 3개의 룩 정도가 그 이번 런던 패션 위크 한 8할 정도를 그냥 씹어 먹고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빨강, 그러니까 레드, 네. 블랙, 화이트 이 3가지 색상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뭐랄까 오스카 오양의 무드도 현재 남성복 시장 안에서 생각보다 좀 어떤 대체하기 힘든 형태의 미감이라고 느끼기는 해요. 이런 거 보면 막 생로랑에 떠올리기도 하지만은 그쵸,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이지하고 따뜻한 느낌도 네, 들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 어떤 무드를 빼는 방식이 어쨌든 그거를 로맨틱한 어떤 무드 하나로 이제 딱 묶어가지고 이런저런 요소들을 끌고 가고 현대적인 복식이랑 조금 고전적인 어떤 복종들 안에서도 끌고 가고 소재 면에서도 재밌는 게 뭐 그냥 다이마루도 써버리고 울도 그냥 쓰고 어떤 막 가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런 옛날의 무드들도 더하되 그쵸. 거기에 뭐 퍼나 니트 같은 것들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뭐 이게 어느 정도의 유효한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나폴레옹 자켓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들도 조금 들어갔고 어쨌든 컬러나 아니면은 옷 자체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각각의 임팩트 조절에 되게 신경을 쓴 느낌이었어요. 그쵸. 이게 그리고 그게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이제 그 허리 부분에서 이제 주름을 잡고 그게 이제 바지로 이어지는 어떤 디테일이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룩 보면은 되게 그냥 보기가 좋아요. 어떤 같은 컬러톤 안에서 이제 허리 부분에서는 가로로 이제 주름이 잡혀 있다가 아래에서 되게 드레이퍼리하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실루엣.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이번에 어쨌든 또 오양이 냈었던 옷에 오스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어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양. 오스카가 냈었던 옷의 되게 또 좋은 점은 지나치게 타이트하거나 모두가 못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었던 어떤 살짝 그 덜 타이트한 네, 그런 덜 부분. 타이트한 그런 옷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이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팬츠는 비교적 플레인하게 뺀 편인데 아까 얘기했었던 허리 부분의 드레이프라든가 아니면 윗옷이랑 어떻게 이게 엮여가지고 스타일링적으로 빠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약간 알파카 니트 같은 거 들어간 팬츠도 되게 전 귀엽고 이뻤고 그쵸. 이번 시즌에 시그니처로 들어간 이제 허리 부분의 드레이프들은 그 바지도 되게 네네.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쵸. 약간 옛날 옷을 되게 연상시키기도 하고 좀 신사적인 무드가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남성복에서 재미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이 프로포션을 깨면서 기존에 어쨌든 옷이 있어야 되는 그 비례 개념을 약간 깨는 거. 바지라면 응당 한 이 정도까지 와야지. 이거보다 넘어가면 좀 그런데 이거보다 짧으면 좀 그런데 네네.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차량에 맞지 않는 디자이너들이 보여줬었던 어떤 플레잉의 방식 같은 것도 그 기존 의복 개념에서 한 끗을 더 빼고 한 끗을 더 더하고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 마르질라의 범스터 팬츠 되게 유명하죠. 아, 네. 맥퀸 팬츠 그거. 아 마르질라가 아니라 맥퀸이 원본이구나. 맥퀸의 그쵸, 범스터 팬츠를 마르질라가 마르질라가 한번 더 가져갔죠, 했었던 예. 거죠. 아무튼 그런 범스터 팬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바지의 이제 윗부분을 과감히 좀 덜어내가지고 네. 어떤 섹슈얼리티를 좀 드러내는 그런 방식의 무빙들이 루크데릭이래. 오스카 같은 오스카 경우에도 뭐 그런 느낌의 섹슈얼함은 아니지만은 또 다르게 재밌게 잘 풀었다. 그쵸. 비교적 캐주얼한 옷으로 이렇게 신사적인 느낌을 내주기도 하고요. 이게 그리고 저는 뭐 막 어떤 큰 디테일은 아니지만 네. 오스카에서도 가면 무도회에서 네. 가면을 이제 사용을 했고 이제 페이스 액세서리로 그리고 더밸리에서도 사용을 했어요. 네. 이 무도회 가면을. 근데 이 무도회 가면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이미지가 되게 둘이 달랐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 썼던 가면의 어떤 형태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더밸리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수줍어서 가면을 쓰고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라면은 여기에서는 뭔가 그 음흉한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 같은 조금 더 강렬한 이미지를 덧붙이는 그렇죠. 요소였던 것 오늘 같아요. 나는 이 무도회에서 무슨 짓을 저질러야만 저질러야 하겠다. 한다. 오늘 난 무언가 해야만 하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가면 때문에 제가 약간 생로랑스러움을 느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생로랑이나 그쵸. 디올 옴무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류의 미학들 약간 보여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드리스 반 노튼 같은 게 생각나는 그런 느낌의 어떤 니트를 빼는 방식이라든가 되게 다채로웠어요. 그거를 어쨌든 일관된 로맨틱한 무드로 잘 뽑아냈고 그래서 저는 오스카 오우양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런던은 사실 여성복도 많이 기대를 하고 많이 좋았던 브랜드가 있지만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오히려 전 남성복이 컸었던 것 같고 최근에 느끼지 못했었던 이제 소비자로서의 어떤 즐거움을 되게 구매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사고 싶다. 그쵸. 이거 보고 싶다. 네. 라는 그런 기분을 되게 많이 느꼈어서 이번에 런페윅은 저희가 늘 맨날 여성복 봐. 너네도 여성복 봐야 돼. 이걸 얘기했었지만은 이번 런페윅 저희가 찝은 몇 개 브랜드들 아니면 그냥 쭉쭉 그냥 내리면서 관심 가는 브랜드는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이 봐도 꽤 재밌겠다. 남성복 이번에 잘한 브랜드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뭐 아까 이제 또 얘기를 했었지만 뭐 토가나 찰리 토가, 콘스탄티누 같은 데들도 이제 뭐 실험 엄청 또 네. 과감히 했었고 그리고 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야쿠는 그쵸, 네. 사실 옷은 막 완전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방식이 그쵸, 네. 제가 어떤 더벨리의 포스트 패션의 어떤 가능성을 엿봤던 것처럼 야쿠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좋게 봅니다. 물론 이거 안 좋은 예신 아바바바 같은 브랜드가 될 거고 네. 이번에도 뭐 개 지랄을 냈던데요. 그렇죠. 어떤 그 관객과 이제 워킹하는 모델의 어떤 그 포지션을 바꿔버리고 어쨌든 그 이 메타 장르적인 문법이 있잖아요. 뭐 문학에서 제사의 벽을 깨고 그러는 것처럼 네네. 어쨌든 그 아바바바라는 브랜드가 플레잉을 하는 방식도 뭐 이건 다른 패션위크 얘기지만은 그것도 시스템의 규율 안에서 뭔가를 이제 위치를 바꿔버리는 깨버리고, 거죠. 네. 우리 주술회전에서 토도가 박수 딱 치면 위치 그쵸, 바뀌는 예. 것처럼 이번에는 모델과 그 에디터들의 위치를 바꿨죠. 아바바바 그쵸, 쇼에서. 근데 좀 유치해요. 저는 그 발상이. 그리고 이게 여론몰이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그로를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저는 그래서 이게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했는데 가요. 뭐로 가요? 일단 굴러가잖아요. 아, 굴러간다. 무언가 계속 가요. 그래가지고 제 호불호의 문제인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아바바바의 옷을 보면서 이번 시즌에 심지어 옷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더 기분이 나빠요. 저 이게 좋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어떤 퍼포먼스가 가지는 파워가 네. 옷이 가지는 어떤 파워 자체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잡아먹긴 했어요. 잡아먹긴 했어요. 잡아먹긴 했는데 너무 강렬하긴 해요. 근데 옷을 보니까 나쁘지 옷이 않다. 생각보다 좀 괜찮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냉수 마찰 한번 하고 나가서 알몸으로 팔굽혀펴기 몇 개 하고 다시 쇼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번에 뭐 패셔니스트 올랐었던 야색글라바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저는 요즘 그런 스포츠웨어를 베이스로 두되 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다른 복종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되게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이번에 여성복도 같이 해서 좀 좋았어요. 그쵸. 색 참 잘 쓰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트렌디하게 컬러를 쓰죠.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좀 고채도이지만은 이제 물 빠진 그런 느낌들. 그쵸. 네. 아니지 저채도 고명도 네, 고명도의 그쵸. 옷들이죠. 네.
거기에 이제 약간 고채도 포인트 같은 거 하나씩 들어가고 그리고 원래는 막 레깅스나 그런 것들 위주로만 했었지만 이제 뭐 자켓이나 코트나 아니면 다른 류의 복종들 그치, 그리고 조금 더, 스트럭처를 네. 쓰는 방식 같은 것도 훨씬 더 재미가 있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의 바운더리가 그치 이 사람의 캐파가 이 끝이 아니었지 더 할 수 있다 이런 걸 그런 보여준 것들을 것 같아요. 보여줬다. 본인의 시그니처를 잃지 않으면서. 그쵸. 그래서 그치. 이게 저는 충분히 웨어러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어떤 이 남성이 레깅스를 입는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소위 생각하는 잘한다 하는 브랜드들이 이미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일전에 언급했었던 발렌시아가 프리폴 너무 빨라서 저는 이 문화 지지 현상이다라고 언급을 이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색 같은 애들이 남성복에서 보여줬었던 어떤 네네. 무빙이 발렌시아가에서 훨씬 더 정돈된 형태로 네. 근데 예를 들어 레깅스만 이렇게 부담스러워? 그래 그러면은 그럴 줄 알고 반바지도 같이 준비했어. 그쵸. 너네 이거 큰 반바지 좋아하잖아. 이게 약간 레깅스도 해봐 그냥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랑 이거의 팔수 있는 어떤 그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어떤 네. 그 팔 수 있는 아이템이랑 같이 제시를 하는 게 하우스들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움직여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우수하게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야색 글래바가 저는 사실 패셔니스트에 썼던 그 셋 중에 제일 좋았어요. 베스트다. 메이유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았지만은 메이유에 대해서는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너무 막 유치해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소비될 수도 있어서. 모드가 사실 봤을 때 저는 아까 뭐 눈이 불편하지 않다, 조화로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어떤 이렇게 콜라주 되어 있는 어떤 룩 자체에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웨어러블에 대한 그 판단 지표가 개박살이 났습니다. 정작 둘이 입고 있는 거는 막 추리닝 입고 유니클로 바지 입고 여기도 그냥 그쵸. 뭐 후드에 그냥 코트 코트 이러고 입고. 있는데 남자의 몸에 쫙 붙는 절개 개 많이 들어간 레깅스 보고 웨어러블하고 이지랄을 하고 그러니까 걸쳤으니까 입을 수 있는 것이군. 그냥 옷을 보고 어떻게 입는지 알겠다. 네. 웨어러블한 걸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약간의 괴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쵸. 어쨌든 저희는 늘 맨 앞에 흐름을 생각을 하고 일상 속에서 입었을 때 저는 신고 당하지 않으면 웨어러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를 들어 더벨리는 보면은 신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핸드폰을 꺼내들고 이렇게 찍는다든가 하지만은 이제 야색 글라바는 입으면 저 새끼 뭐지? 그 정도의 시선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핸드폰을 꺼내들고 저것 봐 라고 찍거나 아니면 막 경찰을 부른다든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 더벨리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핸드폰은 꺼냅니다. 길거리에 누가 이걸 입고 돌아다니면. 그렇죠. 쉽지 않은 뭔가 실용적인 옷이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더벨리도. 그렇죠. 그러고 남성복 중에서 또 제가 좀 재밌게 봤었던 브랜드는 이제 아그로 스튜디오. 저는 사실 여기 쇼를 제가 아마 건너뛰었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여기 지금 디렉터가 듀오로 운영되죠. 네, 듀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졸지 옥스비라는 네,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크웨어를 막 한창 팠을 때 그쵸. 저희가 그 네. 밑에 있었던 어둠의 아방가르드 그쵸. 자식들이었을 때 어둠의 자식들이었을 때 졸지 옥스비의 이제 졸업 컬렉션을 네. 핀터레스트에서 그냥 다 막 스크랩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준비하면서 아그로 스튜디오 이번 어떤 컬렉션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던. 그래서 원래 하던 어떤 다크한 그런 무드들도 잘 드러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뭐 스트릿웨어나 아니면은 이런 고전 복종에다가 소재를 이제 반딱반딱한 은 소재 같은 것도 쓰고 어쨌든 조금 그래서 저는 아그로 스튜디오를 보고 이번 어떤 런던 시즌의 한 개의 경영 중에 세게 느꼈던 게 네. 포클로어적인 테마들을 아니면 무드를 좀 앱스트랙한 무드지만은 네. 그걸 되게 좀 많이 차용을 한 것 같아요. 포클로어스러운 것들을. 브랜드 이름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저런 브랜드들 나중에 사진으로 제가 달아놓을 거예요. 초포바 루베나도 포클로어의 약간 대표 주자였고. 그렇죠. 그러고 아까 얘기했었던 오우영 같은 경우에도 그 가면도 있지만 그쵸. 가면 위에 이렇게 막 뿔이 나 있고 이런 네네네. 어떤 제가 예전에 비슬라 매거진에 글 썼던 그 아, 쿠케리 같은 네네, 그런 게 생각이 쿠케리, 나기도 네. 하고 그런 식의 요소들이 생각보다 잘 드러났다. 옛날 구복식 그리고 약간 저희가 소위 말하는 아티잔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에서 네네. 그게 어떻게 좀 커머셜하게 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점들을 생각보다 잘 짚어냈다고 느껴요. 여성복이지만 뭐 드리밍 앨리 같은 브랜드도 네네네. 좀 그런 느낌을 잘 나타냈었고 이제 형태꾼과 저의 어떤 평이 갈렸지만 PB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도 피비 잉글리시. 피비 잉글리시. 여기는 이제 노잼이었다였고 네. 저는 그 서로 느끼는 미묘함의 차이가 있으니까 난 이거 미묘하게 잘 깎은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느낌의 차이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약간 어쨌든 이 피비 잉글리시가 제 이전 쇼들은 못 봤는데 이번 컬렉션은
전체가 다 어떤 시어한 패브릭, 화이트 네. 패브릭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어떤 꽃 디테일들이 막 이곳저곳에 있었는데 뭔가 컬렉션 전체가 하얀색이면 그냥 CSM의 화이트 쇼에서 네. 나오는 어떤 비주얼들이랑 같이 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완성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뭐 피비 잉글리시 네. 쪽이 앞서겠지만 도파민이 덜 도파민이 나온다. 덜 나온다. 그래서 저도 제 쇼 코멘트에 뭘 적어놨냐면은 네. 피비 잉글리시 이런저런 거 하다가 갑자기 이럴렁한 거 보니까 문득 컬렉션을 준비하다가 이 사람도 샌마틴 네. 출신이거든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혹시 학생 시절의 추억에 휩싸여서 혼자서 12인분의 화이트 쇼를 처리해버린 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제 남성복 디자이너 중에 또 괜찮았던 게 이것도 토탈 브랜드긴 한데 자와라 레인이라는 이제 저 알린. 자메이카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앞으로 정체성을 갖고 움직이는 그쵸. 뭐 디자이너고 기용된 모델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유색 인종이 훨씬 많고. 그래서 퍼스트룩으로 들어가는 이 쨍한 스카이블루, 뭐 터콰이즈 그 사이를 어디에 오가는 그 룩을 보고 뭐야 자마라 알레인, 게노잼 이러고 있었는데 몇 번 넘기다가 중간부터 이거 패브릭 좀 괜찮은데? 그쵸. 대비감 좋은데? 네. 이러고 보다가 남성복에서 이제 허리 벨트 같은 거 좀 특이하게 쓰고 이런 식으로 실루엣 이쁘게 빼고 하다가 6번 룩에 딱 들어가가지고 와 이거 그치 이런 식의 어떤 올 체크 같은 거 네. 요즘 되게 트렌디하고 컨템포러리한 느낌이다. 그쵸. 이런 거를 좀 사람들이 입어야지 요즘은 간지가 나는 시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게 이제 한 10몇 번 룩에서 뒤에 후드가 달려있는 자켓인데 네 맞아요. 셋업으로 후드를 쓰고 딱 이렇게 포징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조형도 저는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룩북 전체적으로 좀 채도가 쨍하죠. 높게 네. 보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니까 조형적으로 되게 예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어쨌든 마르지엘라 유산입니다. 또 우리 감사합니다. 마틴 선생님. 좀 고인은 아니지만 이제 패션계에서 사라진 미술계에서 굉장히 죽쓰고 있는 우리 마틴 마르지엘라 선생님이 저도 정확한 시즌 기억 안 납니다. 대충 06쯤에 했었던 그 자켓인데 이렇게 네, 몽크 후드보다 조금 더 어벙한. 되게 머리랑 타이트하게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 그런 그래요? 류의 네. 자켓을 뭔가 했었잖아요. 네. 뭔지는 아시죠 대충. 네. 그래서 그거의 어떤 느낌을 계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의 쨍한 패브릭과 비대칭적으로 빼는 것들 그리고 패브릭 섞기와 이런저런 패브릭 어색한 섞기. 요소들이 들어간 게 되게 좀 앞으로 스타일에서 많이 보여지는 사실 미학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패션 네네. 안에서.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약간 이 앞으로 파리도 이건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하겠지만 네네. 재미없게 하는 데가 좀 많았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근데 여기는 보링하지 않고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서로 약간 평이 갈렸던 어떤 브랜드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생각났던 게 초보바 로베나. 초포로 저는 좋게 이제 리뷰를 달았었고 네. 태원 씨는 약간 좀 별로였다 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약간 그 별로라고 느꼈는지 저도 약간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초반 룩들은 저는 좋게 봤는데 그 14번, 15번 룩쯤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막 빅토리아풍으로 바꿔버리는 네. 게 살짝 어색하다 느꼈거든요. 근데 정작 보그 에디토리얼을 보면은 와, 뭐 여기서 딱 체인지를 했는데 기가 막힌다. 그쵸, 박수가 그게 나온다. 판타스틱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구나 싶었고. 그렇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왜냐면은 제가 되게 좀 이건 좀 그런데 싶은 룩이 보그에서는 베스트였어요. 그니까요. 예. 에디터들은 그거를 베스트로 뽑았는데 제가 이게 베스트가 아니었던 거는 물론 이 빅토리안 무드와 스포츠웨어 그리고 어떤 이 수많은 패브릭의 조합이라는 이제 도파민 빵빵빵 터지는 요소들을 배치를 한 거는 되게 좋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빅토리안 그리고 그 이전의 어떤 중세적인 무드들까지 이어지는 네네네. 그런 풍성하고 그런 글래머러스한 그렇죠. 느낌들을 뭐 크리놀린이나 사용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예 그걸로 너무 또 그걸로 가버리면은 틀 잘못 쓰면 유치해 이런 느낌이 드는 되게 어려운 그건데 약간 저는 살짝 유치하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저 포로맨으로. 그래가지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컬렉션이었던 건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약간 어떤 빅토리안으로 무드가 바뀌는 지점에서 어색함을 느꼈던 거는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15번 룩, 그 문제의 그 15번 룩에 잘못이 없다고 봐요, 딱히.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그 유기성을 해치는 룩이어서 약간 별로였다고 저는 느꼈고, 그 단일 룩만 봤을 때는 되게 다시 보니까 또 잘 완성되어 있던 것 같았어요. 뭔가 어떤 사용했던 컬러들이나 어떤 아이스 블루 형태로 어떤 크리놀린 스커트가 되는 게 뭔가 너무 약간 어떤
그 빅토리안 무드를 네. 전유해서 막 남발했다라는 느낌은 좀 덜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초포로베나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래서 아쉬웠었던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은 초포로베나가 원래도 동화적인 무드를 어느 정도 연출하고 그쵸, 있었지만 예. 이번엔 더더욱 어떤 그 빅토리안 무드랑 엮어가면서 동화적인 분위기를 계속 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패브릭을 되게 컬러풀하고 많이 조합하고 이런 뭐 동화 같은 데서 볼 법한 이런 다이아몬드 예. 패턴 같은 거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막 생각이 나죠. 그렇죠. 예. 그런 무드를 좀 키치하게 되게 섞어서 빼고 있는데 그걸 많이 붙여요 사실 다들. 되게 많이 붙이는 그런 무드죠. 동화랑 그러니까 조금 애기 같고 귀여운 네. 그런 거랑 키치함이 되게 잘 붙을 것 같은데 머리로는 근데 저는 비주얼로 봤을 때 되게 잘 붙은 브랜드를 본 기억이 잘 없거든요. 아,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를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늘 되게 어렵지 않나. 아, 그래서 조금만 더 덜어내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쇼잉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되게 조퍼로맨에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코멘트로 남긴 걸 보면은 좀만 더 잘 깎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참 아쉬운 쇼. 원래 좋아해서 아쉬운 그쵸.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꽤나 인상적이라고 이렇게 달아놨었고 저 이제 뭔가 다른 어떤 얘기할 만한 브랜드들을 얘기했으니까 뭐 찰리 얘기도 하나 하긴 했었죠. 오늘 제가 볼 때 워스트 얘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왜냐면 워스트는 사실 뭔가 꼽은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안나 까레리나에 나오는 네. 구절 있잖아요. 어떤 아 이건 완전 반대 얘기구나. 그 행복한 가정은 뭐 다 비슷하지만 이제 불행한 가정은 뭐 다 다르다 각자만의 그런 사정이 있다. 그 안나 까레리나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까먹었네요. 이거 나중에 찾아서 네 코트 여기다. 해놓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있고 찰리 콘스탄티노도 분명히 주목할 만한 남성복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느꼈었던 어떤 가능성이 소위 말하는 네오앤틱, 한국에서 아티잔 패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 가지고 있었던 요소 중에 일부를 싹 빼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런 내추럴 다잉, 천연 염색의 요소들 그리고 그게 불균일하게 들어가는 느낌들을 남성복에서 좀 이쁘게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찰리 콘스탄티노처럼 하세요 라고 답을 해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뭔가 어떤 다잉하는 방식도 그렇고 기본 원형 복종이 되는 그쵸. 어떤 옷들도 뭔가 그 아티저널 네오앤틱에서 사용하는 어떤 문법들을 잘 따라가고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어떤 뭐 버튼을 네. 이제 어떤 뭐 속불 단추나 이런 네. 것들에서 좀 메탈릭한 걸로 체인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포션을 살짝 다르게 잡는다든지 그쵸. 그런 방향으로 푸는 게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류의 어쨌든 아티잔스러운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옛날 빈티지 밀리터리랑도 약간 접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하스피탈 코트도 그렇고 뭐 장교복이라든가 그런 거에 약간 관심들이 다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밀리터리 무드를 같이 풀어냈다는 것도 꽤나 인상적이고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할 것 같다고 느낀 게 지용킴 같은 데서 보여줬었던 어떤 그 페이디드 된 느낌이 페이드네. 굉장히 잘 드러났어요. 뭐 프렌치 워크웨어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어떤 페이드감이고 이게 어쨌든 천연 염색을 하고 그거를 뭐 워싱을 돌리고 가공을 하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나온 그런 것들일 텐데 그게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라데이션 느낌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현대적이고 그냥 캐주얼 웨어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어떤 과거의 요소들이 약간 엿보이는 게 뭐 호스피탈 코트 같은 어떤 기본 복종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곳곳에 그 중세 갑옷 모티프가 네. 숨겨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갑옷 옛날 보면은 철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관절을 잘 유연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파티션을 막 층을 내잖아요. 네, 그죠.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 뭐 어깨나 허리나 가슴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저 그런 거를 근데 또 원색으로 하고 요즘 어떤 괜찮은 약간 타이트와 저스트를 오가는 그 아우터의 핏감 같은 네네. 느낌으로도 잘 풀고 대신 바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루즈하게 해줘가지고 되게 편안했습니다 보는 내내. 그래서 찰리 콘스탄티노도 한국에 들여오는 그 샵들도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해가지고 찰리 콘스탄티노는 이제 새 시즌 딜리버리가 원래 가을에 오면은 한번 보러 가도 좋겠다. 이것도 좀 보고 싶네요 저는. 저 뭔가 기대되는 신의 디자이너죠. 그래가지고 어떤 현재 런던 남성복 씬에 좀 주목할 만한 사람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런던 패션위크는 남성복 보는 재미가 좀 좋았습니다. 그렇죠. 여성복 안에서도 볼 것들이 물론 있었지만은 네. 그렇죠. 남성복 안에서 뭔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런던은 사실 막말로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더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언급 안 했지만 좋은 브랜드들
되게 많아요. 저도 오늘 언급하고 싶었지만 음. 언급 못한 거 몇 개 하면 뭐 루더 같은 경우에도 루더, 그러하고 뉴질랜드 나타샤 하이션. 진코도 그렇고 뭐 그레트 앙리에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언급 많이 했네요. 루실라 사프디 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저는 좋았고 뭐 레오 프로스만 레오 프로스만. 이런 경우에도 괜찮았고 EWC라는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도 저는 인상적이었고 형택이랑 저랑 평이 갈린 지점도 되게 많은데 그쵸. 뭐 시간이 후달립니다. 시간이. 사실 버버리 얘기도 해야 돼요. 음, 런던이니까. 어떤 그래가지고- 런던의 대표 그 얼굴 마담이잖아요. 아, 그쵸. 버버리가. 사실 패션을 모르는 저희 엄마 아빠들도 아는 네임이 저는 진짜 빅네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구찌, 그쵸. 버버리, 발렌시아가. 그러니까 약간 밀란에 프라다가 있다면은 런던에 런던에는 버버리가 있죠. 대장이죠, 대장. 네. 런던 왕 버버리. 그러니까 버버리도 잠깐 뭐 얘기를 하고 끝낼까요? 아, 네, 잠깐 얘기하죠. 그렇죠. 버버리는 저희가 뭔가 진짜 잘했으면은 시작부터 서두부터 받고 얘기를 썸네일에 막 했겠죠. 다 받고 들어갔을 뭐 거예요. 버버리가 이번 런던 패션위크 뭐 갭 부셨다. 찢었네, 뭐 박살을 냈네, 뭐. 근데 이제 저희가 공통 이제 합의된 어떤 의견은 엄청 완성도도 높은 것 같고 뭐 사용된 어떤 패브릭의 퀄리티도 너무 높아 뭐 보이고. 너무 높았고 그리고 웅장하고 네. 세트도 되게 잘 짜여졌어요. 그 예산을 많이 들일 수 있는 브랜드인 만큼 런던에 근데 이제 뭔가 어떤 그 형용할 수 없는 저도 거리감이 웬만하면 있다. 형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번 버버리 쇼를 보면서 느꼈었던 거는 뭐랄까 그 소비자로서의 매력적인 지점을 찾기가 약간 힘들었다. 분명 멋있고 좋은 옷이고 네. 모든 지표가 양봉을 때리고 있는데 그쵸. 이 주식을 사기가 싫은 거예요. 다 양봉인데.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문득 오늘 영상을 찍으니까 드는 생각이 멤버십을 해야 될까요 저희? 2부? 그러니까 그- 저희도 할 말이 많고 그쵸. 막 댓글이나 이제 저희 만나는 분들 이제 행사를 하면 이제 구독자분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 뭐 빈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 멤버십 하면은 아, 뭐 5만 원 내고 막 100만 원도 낼 수 있습니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득 이렇게 할 말이 많은 때는 1부 딱 찍고 그쵸, 2부 약간 시작해서 그 수많은 SKNS 팟캐스트들이 TV 처럼. 그렇죠. 다른 네. 팟캐스트들이 이제 2부 컨텐츠를 뽑으니까 아 그렇게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걸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모든 그쵸. 영상에 기본방으로 2시간을 일단 찍어야 돼요. 그러고 1부를 푸는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2부에 대해서는 또 내부 회의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쵸. 철이 다 지나기 전에 빠르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캘린더에 잡혀있는 스케줄이 몇 개가 있다 맞아. 보니까 지금 해야 밀려 되는 있으니까. 것들이 네. 그래서 그 뒤에 조금 다뤄보겠다. 그리고 파리에서도 재밌게 다룰 만한 게 있고 추후에 어떤 영상을 예고를 하자면은 밀란, 뎀나의 구찌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그쵸. 뭐 어떤 리전에서는 또 극찬이 오고 가고 있는데 뭔가 사실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안 봐도 될 정도의 쇼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이번에 저희가 막 끔찍하다고 꼽았던 쇼들 몇 개 있거든요. 뭐 셸로, 에르뎀 이런 거. 제르뎀. 예. 저는 거의 셸로급의 퍼포먼스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끔찍해요. 쉘로는 정말 약간 홍콩에 대한 모든 환상이 그쵸, 파괴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늘 어떤 평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도 있구나. 왜냐면은 막 올려치기 하는 그죠, 네. 그런 한 집단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뭔가 좀 캥겼나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그놈의 아카이브를 재해석하고 어쩌고 하고 덴나가 계속 얘기했었던 패션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한다 하고 이제 롤아웃을 개 열심히 해놨어요. 마치 저스티스의 립 같은 그렇죠. 막 쇼입니다. 매니페스토 막 올리고 성명문 네. 막 발표하고 뭐 우리 개쩔어 말도 안 돼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저스티스 씨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투매니 홈스 펑키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릿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릿이 나오기 전에 막 무빙들이 말이 안 됐잖아요. 온갖 방송들이 다 나와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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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이제 야, 진짜 좆되는 뜬다. 게 나온다. dem나도 막 했잖아요. 여기저기 막 쏘다니면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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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형이야 보여줄게 이러고 했는데 그냥 그러고 끌고 나왔다는 게 그냥 톰 포드보다 더 타이트하게 그냥 좁히기 그러고 대충 페이크 밍크 SD 키드 끌고 와가지고 이제 딴따라지 시키기 그치, 이게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평이 나뉘는 것 같은 게 막 어떤 쪽에서는 야, 뭐 페이크 밀크 감다살 SD키드를 막 이러는 불렀다고 이거 사람도 감다살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는 막 당장 톰 포드를 부활시켜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이랑도 얘기를 나눴는데 네. 미켈레가 거기 프론트로에 앉아 있었대요. 아, 진짜요? 그 쇼에서
저는 그거 봤으면은 그대로 그냥 울었어요. 이제 저는 뭐 표정 많이. 나의 이 아들이 네. 다게스탄에 갔어. 다게스탄이 적절한 비교는 아니겠지. 아무튼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애가 막 술 담배 하고 뭐 오토바이 타고 삼치기 사치기 하고 그런 식으로 애가 흑화해버린 거 보는 기분일 것 같아서 저는 이번 구지주 되게 별로였고, 뭐 한 시간이 이미 약간 넘었으니까 조금만 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네. 저는 어쨌든 각자의 어떤 취향에 맞는 매거진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소식을 전하는 소식통들이라든가. 음.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보링나컴이 저랑 취향이 겹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다 겹치진 않지만은. 보링 나컴이 제일 그래도 깔 때 잘 까는 브랜드니까. 그렇죠. 약간 보카콜라 같은 느낌입니다. 그쵸. 깔라면 깐다 보카콜라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보링나컴이 올렸었던 릴스가 진짜 개웃긴데 이제 구찌 FW2016 하고 필립 플레인 매장에 걸어 들어가는 그 영상 한 5초 딱 올리고 끝났어요. 아, 그러니까 이 필립 플레이는 이 표상하는 바가 뭔지 다들 그쵸, 아시죠? 다들 알 거고 약간 어떤 그 패션에서 돌릴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조롱의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저는 되게 적절한 비유였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 댐나 쇼에 대한 롤라웃은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립보다 좋은 평가로 돌아오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저희 또 이제 3월에도 3월 행사 얘기 짤막하게 할까요? 그쵸. 주제 네. 정도만? 이제 이거는 저희, 공개가 안 됐는데 영상에서만 한번 짧게 얘기하고 끝내봅시다. 네, 저희 이제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커뮤니티 걔 말고 저희 라이브 토크 세션 어차피 이것도 이제 곧 시작을 하니까 영상에서 그냥 미리 롤아웃을 좀 하도록 하죠. 아, 훨씬 듣기 쉬운 주제. 음악과 아, 패션. 네, 음악과 패션 다 다룰 겁니다. 뭐 힙합, 락, 그냥 연결고리가 있는 두 어떤 것. 뮤지션들이 뭐 그 레드 칠리 페퍼스 아저씨들은 옷을 벗고 공연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저희 옷을 옷을 입고 입고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패션과 음악이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그쵸, 할 네. 거라서 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닥치고 보러 오세요. 저 이게 또 재밌는 주제니까 그죠. 또 이렇게 보러 오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도 안 하고 오늘은 끝내네요. 어쨌든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